요즘 제가 8, 90년대 극장판 애니메이션 뽕에 차올라서 급 찾아보게 됐던 작품. 그때는 정말 멋지고 와 개쩐다 하면서 봤지만 지금 보면 제목과 디자인이 우리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안녕하세요, 아재비디오의 얄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솔직히 대차게 까여도 할 말 없는 작품인 스페이스 간담 V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크로스 짭으로 다들 알고 계신 작품인데요. 네, 짭 맞죠? 근데 이거 내용이 생각보다 되게 실해. 심지어 난 재밌더라고. 아니 내가 쉴드 치는 게 아니라 진짜 좀 재밌어. 그럼 저 얄리와 함께 의외로 재미있는 스페이스 간담 V의 스포일러 가득한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측량할 길 없는 이 우주에는 비밀한 곳에 어떤 무한한 힘이 존재하는가. 영계의 세계를 다스리는 신의 존재일까. 뭔가 오묘한 느낌이 드는 이 인트로. 이곳은 시그마성. 이 외계인들은 우주 곳곳에 파견 나가 있는 우주 평화를 소화하는 신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지구로 파견 나가 있던 하데스는 이들의 대장 우라노스에게 이런 보고를 하는데요. 인간들은 쾌락을 찾아서 게으르고 퇴폐적인 일만 일삼. 더구나 아름다운 지구를 간직하지 못한 채 공해로 환경에 오염되어 이웃 별에까지 피해가 막대합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그 자체가 매우 위험합니다. 총통각하. 누가 봐도 악당으로 생긴 하데스. 보고가 좀 찜찜하긴 하지만 우라노스는 미케에게 지구 어딘가 숨겨놓은 로보트 간담 V로 지구인들을 말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라노스 총통. 그렇게 지구로 떠나는 미케. 진짜 정말 정직하게 생긴 UFO를 타고 가네. 같은 시간 지구에선 초딩 셋이 오픈카를 타고 피서를 떠나는데요. 주인공 탄, 그리고 그의 여동생 오기, 그리고 여자친구 유리까지. 잠깐, 히맨 아니냐? 80년대 갬성으로 나자바바라를 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던 주인공 일행들. 한편 여자 주인공 유리의 아버지는 공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어느 만화나 등장하는 감초 역할의 뚝시기까지. 아니 집에 로보트는 있는데 에어컨이 없어서 더워 죽으려고 하다니. 그날 밤 우주에서 출발했던 미케가 탄 UFO가 한국으로 도착합니다. 근데 이 외계인 정체를 숨기고 조용히 왔었어야 했는데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또. 아니, 외계 비행체가? 이곳은 지구의 빈극 어딘가. 미케는 하데스와 만나고 하데스에게 인간들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미케는 하데스의 말만 듣고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일주일간 지구의 인간들을 지켜본다고 하는데, 하데스, 너무 성급하게 일을 벌이지 말자. 지구인들을 더 관찰해봐서 그대의 말대로 포악하고 악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인간들이라면 나 디케는 우라노스님의 분부대로 같이 합세해서 그들 지구인을 징계하겠노라. 여전히 타니는 일행들과 놀고 있는 중 상어다. 상어 지느러미 공격받고 타니는 정신을 잃습니다. 상어한테 물리는 것도 아니고 얻어맞다니. 어쨌든 어부들이 그물로 구해줘서 물속에서 건져지는데요. 타니는 의식을 잃고 병원 신세를 짓습니다. 이때 디케가 의식을 잃은 타니의 몸속으로 들어가 일주일간 인간들의 세상을 보겠다고 합니다. 지금 막 일어났는데 복장 풀세팅. 여기선 왠지 이 BGM이 어울릴 것 같은데? 타니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의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놀랍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있다니. 분명 탄 소녀는 모든 생명력이 끊어졌었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군요. 나로선. 심정지 상태였으면 그냥 죽었던 거 아니야? 어쨌든 타니의 몸속에 들어간 디케는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돌섬을 찾아 수소문합니다. 그리고 찾아가게 된 의문의 돌섬. 오, 이 장면은?
아 정말 간담이 사늘해지는 연출이네요. 복장엔 쥐가 딱! 아 근데 노래가 너무 좋아. 우리 같이 들어볼까? 뚝식이도 본격적으로 개그 포지션을 담당하기 위해서 깡통 로봇을 박사로부터 제공받습니다. 디케는 일주일 동안 인간들을 살펴보고 인간들은 하데스가 이야기한 것만큼 타락하거나 나태한 존재가 아니며 애정과 사랑이 가득한 존재라고 깨닫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구를 차지하기 위한 하데스가 탐욕에 가득 차 타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 순진한 디케 잘 들어라. 더 이상 내일의 청각 말고 시그마결로 돌아가. 가스, 이 하데스는 우라노스님의 명령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해라. 하데스는 변했다. 탐욕이 그 마음에 가득 찼다. 디케는 하데스로부터 지구가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인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타니의 아버지에게 나타나 위험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타니가 기억상실에 걸려 개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허허, 아무도 디케의 경고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0시를 기해 공격을 시작하는 생쥐. 사람들은 중장비에 올라타 생쥐에게 대항하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오, 쥐한테 사자 소리 난다. 디케는 그곳에 나타나 우렁찬 목소리로 로보트 간담 V를 불러 탑승합니다. 다행히 필살 레이저 빔으로 생쥐를 죽이는데 성공. 와, 그냥 뼈를 발라버리네. 하지만 이 생쥐는 거의 튜토리얼급 몬스터였습니다. 하데스는 많은 생물 조작으로 몬스터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 몬스터는 박쥐괴물. 단칼에 항공기를 박살냅니다. 맞아, 이거 보면서 당시에 무서워했던 기억이 나요. 한편 마을엔 왕거미 몬스터가 등장해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역시나 등장하는 간담 V. 하지만 무적일 것 같던 간담 V도 거미 몬스터에겐 제대로 힘을 써보지 못하고 당하는데요. 왕거미는 간담 V를 포박만 하고 끝내지 않은 채 도시로 내려갑니다. 스페이스 간담 V의 이야기는 이제 점점 마지막으로. 박쥐 몬스터를 잡기 위해 공군도 전투기를 동원해 출동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역부족. 도심에서 국군이 화염방사기, 바주카포 등을 이용해 거미를 제압하려 하지만 전혀 데미지를 입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미 그물망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던 미케. 오기는 미케가 오빠라고 생각해 오빠를 애타게 부릅니다. 정신 차린 미케는 몬스터를 제거하기 위해 다시 도심으로 출동. 이때 하데스는 로봇을 보내 오기를 납치해갑니다. 오기가 납치된지 모르는 미케는 박쥐 그리고 거미와 2대1 전투 중. 스페이스 간담 V의 능수능란한 공격으로 박쥐가 거미를 공격하게 거미를 일단 제거합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전투. 생각보다 전투신이 꽤 괜찮지 않아요? 박쥐가 머리를 쪼개 공격하는 필살기. 이 소리는? 이 소리랑 비슷한데? 아니야, 이거까지 내 느낌일 뿐이야. 결국 스페이스 간담 V는 박쥐와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모든 몬스터를 제거한 디케는 하데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 마음을 고쳐먹고 지구에 대한 미련을 버린 채 시그마별로 다시 돌아가자고 합니다. 당연히 거절하는 하데스. 디케는 우라노스가 직접 하데스를 심판하러 오는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라노스님이 오고 계시다, 하데스. 그건 왜? 널 친히 심판하실 것이다.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자 인질로 잡아두었던 오기를 방패 삼는 하데스. 그리고 스페이스 간담 V를 넘겨 도망치게 해주면 오기를 풀어준다며 거래를 제안합니다. 디케는 오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오기는 하데스의 허벅지를
이 타이밍에 우라노스도 등장합니다. 우라노스에게 마무리 당할 것 같았던 하데스는 미케의 신비한 힘을 받으며 녹아 없어집니다. 모든 싸움이 끝난 뒤 미케는 타니의 몸속에서 나와 지구를 떠나려고 하는데요. 저 소년을 이리 데려오너라. 어서. 다행히 통 큰 우라노스, 타니를 살려줍니다. 8, 90년대 그 시절 엔딩스러움을 보여주며 이렇게 스페이스 간담 V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듯이 제목은 기동전사 건담에서 등장 메카는 초시공 요새 마크로스의 발키리를 모티브가 아닌 그냥 고스란히 그대로 가져온 표절작인 스페이스 간담 V는 1984년에 개봉해 나름 인지도가 높은 국산 제작 애니메이션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작품이 나오게 된 계기는 바로 뽀빠이 과학이라는 업체에서 발키리 왕구를 보여주며 해당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면 제작비를 대주겠다는 딜을 해 제작된 작품이었던 거죠. 뽀빠이제의 스페이스 간담 V 모형은 당시 마크로스 왕구를 만들고 있던 일본의 타카토크의 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발매했다는 썰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정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 작품에 대해 회상하는 사람들에게는 김청기 감독의 또 다른 표절작 중 하나로 표현되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나름 괜찮은 스토리와 전투씬만으로도 이 작품에 대해 추억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시청하셔도 큰 추억 보정은 아니지 않을까란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얄리 아재 비디오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로 만들어집니다. 다시 짤막하게 보고 싶은 추억의 애니나 아재 비디오 컨셉에 맞는 작품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추천해주세요.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얄리 아재 비디오 얄리였습니다. 안녕.